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7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일단 오늘 총 7가지 경기 멘트 열심히 준비해 왔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레포트 보시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이제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탑4에 대한 경기들이 예상대로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멘트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면서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미네소타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이 매치업은 일단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면, 일단은 아론 로라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6경기에서 86.1 동안 1.45의 WHP와 6점대의 ERA. 조 라이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아쉽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필라델피아 홈 구장 자체도 타자에게 좀 유리한 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조 라이언 먼저 볼게요.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스플릿, 슬라이더까지 조합에 가져가는데 페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뭐 구위라든지 이런 걸로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좀 구위가 빠지는 모습에다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9월달 총 4번의 등판에서 18이닝 동안 19피안타, 6피홈런, 11자책, 5.5의 ERA. 성적이 최근에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직선 구종에 대해서 강점이 명확한 팀이고요. 게다가 이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오페스가 몇이다? 0.824. 리그 전체 1위 팀입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이게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라이언의 최근 흐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조 라이언에 대한 기대값은 정말 최소한으로 낮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변수는 아론 로라에 대한 기대값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로라 이번 시즌 안 좋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한 번씩 잘 던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은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라든지 보더라인 피칭을 가져가면서 이제 조금씩 걸치는 존에 걸치는 이 공이 잘 들어갔을 때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네소타도 최근에 경기 보시면 어떻죠? 타선이 일단은 굉장히 타격에서 공격적인 타격을 가져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이 로라의 존에서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내일 경기에서는 조금 잘 먹혀들 가능성, 로라가 생각보다 잘 던져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화력섬이 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 승리에다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론토랑 템파베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토론토가 이제 양키스랑 승률이 동률이 됐거든요. 91승 68패. 양키스도 91승 68패. 양팀 다 3경기씩이 남은 상황인데 일단 두 팀 다 3승씩을 챙겨간다라고 한다면 토론토가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양키스랑 상대 정적에서 우위에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토론토 입장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를 다 이겨줘야 되는 날이긴 합니다. 다만 내일 템파베이 선발이 누가 나오냐면은 아드리안 하우저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하우저가 그렇게 만만한 투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직선 구종에 대해서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많이 올라왔고요.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이제 그 우타자 만났을 때 몸쪽으로 싱커가 잘 꺾여 들어가면서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토론토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워요. 왜냐면은 토론토도 결국에는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살려줘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하우저에 대한 기대값은 좀 생각보다 높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거든요. 뭐 6이닝 이상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실점 이하 정도,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하우저 이후에 이 최근에 불펜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또 ERA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게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사실 템파베이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토론토의 선발은 셰인 비버 등판하거든요.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익스텐션에서의 강점, 보더라인 투구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자원인데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습니다. 6경기밖에 지표가 없기는 하지만 출루 자체를 잘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템파베이는 조금 아쉬운 게 뭐죠?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팀 OPS가 0.684, 리그 전체 몇위? 25위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불펜 구간에서는 토론토가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다고 뭐 토론토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기는 아닐 것 같고, 뭐 토론토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1점차 승리, 1점차 승부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토론토 승 아니면 1점차 승부 아니면 8.5 기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매치랑 이제 마이애미 매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마이애미가 오늘 필라델피아 만나서 이제 3차전 깨지고 왔고요. 연패 구간에 들어오죠. 마이애미가 연패 구간에 들어오는데 지금 마이애미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득점이 3득점을 가져가면서 실점이 4.4실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여기서 내일 선발이 알칸타라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30번의 경기에서 167.2이닝 동안 1.28의 WHP와 5.48의 ERA. 일단은 158kg짜리 이 싱커가 최근에 각이 괜찮거든요. 시즌 초에 싱커가 밋밋하게 들어가는 빈도가 많으면서 부진했는데 후반기 들어와서는 싱커의 각이 살아났어요. 구속 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스토프가 좋은 건 아니지만 빠른 구속에다가 싱커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빠른 공의 약점이라든지 무빙볼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팀을 만나서는 꽤나 잘 던집니다. 근데 사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빙볼러에 대했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 않거든요. 게다가 최근 타격 사이클이 명확하게 다시 상승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알칸타라를 만나서 꽁꽁 묶이는 그림이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저는 알칸타라의 기대값을 뭐 한 5이닝, 6이닝?
뭐 한 3실점, 4실점? 뭐 요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매치가 어느 정도의 공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매치의 선발은 브랜드 스플롯이 등판합니다. 15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 뭐 로우존을 활용하면서 낮은 존을 공략하면서 뭐 땅볼 유도, 볼끝도 되게 좋고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밸류도 괜찮거든요. 일단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습니다. 정타 억제가 굉장히 좋고 마이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펀치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연속 안타가 필요해요. 연속 안타가 필요한데 최근에 야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상성에서도 좀 밀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이 스플롯을 내는 매치가 좀 더 많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치가 선발 싸움에서 뭐 마진을 남겨준다라고 한다면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또 최근에 흐름이 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매치의 승이나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될 가능성까지 열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양 팀이 동기부여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치는 무조건 이겨야 되죠, 지금.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미러키랑 신시내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미러키에 대한 선호도가 꽤나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매치업인데 일단 뭐 프리스터가 되게 안정감이 좋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 리텔이 최근에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조금 실점률이 올라가 있는 구간인 것도 맞아요. 자, 일단은 리텔 먼저 살펴보면은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브레이킹볼이 되게 좋습니다. 브레이킹볼이 되게 좋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뜬공 유형의 투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피홈런이 좀 많아요. 182이닝 동안 36개의 피홈런. 근데 지금 미러키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최근 빠따의 흐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2할 1푼 3리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구간이고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많이 내려가 있는 구간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동일기간 홈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구장이 어디죠? 이제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라는 이런 구장 특성 자체도 굉장히 이제 투수에게 조금 더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게 뭐 미러키의 최근 흐름이라든지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리텔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어요, 저는. 아마 장타 뭐 한두 방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대량 실점을 가져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지금 미러키의 선발은 프리스터 등판하는데 153kg짜리 싱커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뭐 구속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싱커각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낮게 이제 제구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장타도 그렇게 많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신시내티가 최근에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밀어치는 데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에다가 최근에 이제 프리딜이라든지 뭐 스티어라든지 스펜슨이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들이 장타 맛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펀치력이 좀 터져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접전 저득점이 베이스가 되면서 먼저 펀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신시내티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신시내티도 필승조 자원들이 조금 연투 중에 있다 보니까 뭐 접전 저득점 경기 정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신시 플랜이나 뭐 역배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제 8.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스랑 휴턴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이 매치업도 지금 원정팀 휴스턴이 5연패 장주를 끊어내고 왔고요. 이제 와카 3위 라인이랑 한 게임 차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휴스턴 입장에서는 남은 3경기 무조건 다 잡아내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 3위 경쟁 중인 디트로이트와 이제 보스턴의 매치업이 잡혀 있기 때문에 휴스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일단은 3위 탈환 노려볼만 해요.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카일 핸드릭스가 등판합니다. 자, 138kg짜리 이제 싱커에다가 체인저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일단은 싱커가 전성기 데뷔했을 때 많이 밸류가 떨어졌습니다. 뭐 무브먼트가 크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타자 눈에 빠르게 익어주고 있고 뭐 장타에 대한 억제가 이번 시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타자 만났을 때 몸쪽 승부가 잘 안 되면서 조금 우타자 만났을 때 조금 더 고전하는 모습도 자주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이 핸드릭스는 휴턴을 총 3번을 만났고요. 15이닝 동안 19피안타, 3피 홈런, 4볼넷, 9자책, 5.4의 ERA. 만날 때마다 조금 안 좋았습니다. 성적이. 그리고 휴턴도 공교롭게도 오늘 애슬레틱스 만나서 19출루 포함 11득점 지원해주고 와서 바로 다음 경기이다 보니까 빠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턴의 선발은 알렉산더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슬리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이번 시즌 강점이 제가 봤을 때는 우타자 만났을 때 뭐 몸쪽 승부라든지 아니면 땅볼 유도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인절스라는 팀 자체가 타선에서 어떤 점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냐면은 일단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좀 살려줘야 되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펀치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팀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에인절스가 펀치력은 나쁘지는 않지만 뭐 출루 자체가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영웅 스윙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알렉산더가 큰 거 한두 방 정도는 맞을지언정 대량 실점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한 6이닝 2실점? 많으면 한 3실점 정도? 그리고 사실 선발 싸움 구간에서 양 팀이 별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한다면은 양 팀의 뒷심 싸움 구간 넘어갔을 때 에인절스는 최근 5경기 16.1이닝 동안 6.61의 ERA, 휴턴은 최근 5경기 20.1이닝 동안 3.54의 ERA, 순수 체급 자체가 양팀 불펜이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게다가 이제 휴턴이 가져가는 동기부여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휴턴이 조금 가져와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면서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휴스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휴스턴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샌디에고랑 이제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애리.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이제 샌디에고가 뭐 어느 정도 순위가 확정이 됐죠. 일단은 지구 2위는 확정이 됐고요. 뭐 와카 경쟁하는 것도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내일 선발은 다르비슈가 등판을 합니다. 근데 다르비슈가 이번 시즌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14번의 경기를 나오면서 67이닝 동안 1.15의 WHP와 5.51의 ERA. 지난 시즌 95.1이닝 동안 피홈런을 14개를 맞았는데 이번 시즌 67이닝 동안 벌써 피홈런이 12개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ERA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다르비슈가 강점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 152kg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익스텐션이라든지 보더라인 피칭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시즌 전체적인 스터프 자체가 좀 무너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점수를 내어주는 빈도가 좀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달비슈가 이 애리조나를 만났을 때도 총 2게임을 나와서 7.2이닝 동안 5자책 5.87의 ERA 2이닝 2팀도 안 됐었고 안정감을 보여주지도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거 에리도 지금 빠딱 괜찮아요. 최근에 이거 애리조나가 아직까지 와카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떨어진 게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리조나의 선발은 잭 갈렌이 등판을 하는데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너클 커브, 뭐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까지 최근에 구위가 괜찮고요. 너클 커브에 대한 각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아요. 최근에 갈렌이. 그래서 저는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다르비슈를 내는 샌디에고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선발 싸움에서는 애리조나가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조금 소강 상태로 넘어가는 경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애리조나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샘프 콜로.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샘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겠죠. 높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 심플합니다. 뭐 이제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고요. 쿠어스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마르케즈라는 선수 자체도 이번 시즌 25번의 경기에서 6.49의 ERA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콜로라도가 원정인데 마르케즈가 등판하네? 샘프가 이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이해됩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은 트레버 맥도날드에 대한 기대값을 어떻게 설정해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샘프가 생각보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선발부터 불펜, 필딩에 대한 이런 좀 변수들이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좀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가져갈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합니다. 가장 핵심은 얘겠죠. 트레버 맥도날드 어떻게 던져줄지. 자, 일단은 151kg짜리 싱커에다가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뭐 구위도 강한 편이 아니고 커맨드도 조금 불안하고
냉정하게 저는 이 맥도날드가 마르케즈 대비했을 때 더 잘 던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트리플 A에서도 사실 경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맥도날드가. 그리고 지금 이 마르케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번 시즌 25번의 경기에서 122이닝 동안 1.7의 WHP와 6.49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샘프가 또 최근에 빠따 감각은 괜찮습니다. 뭐 이제 피딩이 조금 아쉽고 이제 투수들이 잘 못해주는 건 맞지만 이제 빠따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력존이 좀 베이스가 되면서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경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멘트 분석을 다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잘 들었다 라고 하신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뭐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멤버십 필요에 따라서 또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또 제가 채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또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